안녕하세요, 햄구원. 갈구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빠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2041년에는 5천만 명이 깨지고 2072년이 되면 3,6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 고향 부산도 2072년엔 140만 명으로 쪼그라들어서 수원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햄구실에선 우리나라의 인구를 한 방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필살기! 대한민국 통일에 대해서 연구해봤습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은 5,171만 명, 북한이 2,578만 명입니다. 북한 인구가 2,500만밖에 안 되나요? 이 갈구원이는 한 번씩 38선 가볍게 넘어버리고 밀 받으면 압록강까지 날아갔다 오는데 북한이 땅이 훨씬 넓어 보였거든요. 인구는 왜 이렇게 작은 거죠? 북한은 약 12만 3천 제곱킬로미터고 남한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북한이 22%다 땅이 넓습니다. 하지만 땅이 넓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살아남을 확률이 적고 또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사건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한의 기대 수명은 84세인데 반해 북한은 72세로 12년 이상 낮거든요. 차이가 수십 년간 누적되면서 인구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 더하면 총 7,500만이 되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큰 내수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인구 1억이 넘으면 완성된 내수시장이라고 해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덜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서 당장 수출 못하면 굶어 죽는 형국이라 하루하루 살기도 빡세고 외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랬는데 7,500만 내수시장이면 어느 정도 버텨볼 수 있겠는데요. 좋았어. 자, 이제 많이들 궁금하시는 북한 지하자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적게는 4천조 원에서 많게는 7,5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삼성전자의 시총이 약 400조 원이니까 야,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최소 10개에서 20개는 넘게 한 번에 생겨버리는 거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 대박론 그런 건가요? 좀 대박이긴 합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5,300조 원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400조 원 정도니까 통일하면 애플 하나 생기고 마이크로소프트 절반 생기는 거랑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 중에서 가장 대박 상품은 빠밤! 마그네사이트입니다. 오, 마그네사이트라면 마그네슘을 만드는 원료잖아요. 마그네슘은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아서 우주선, 항공기, 자동차, 군사장비 등 이 첨단 산업에 엄청나게 쓰이는 거잖아요. 오, 괄구원! 웬일로 알고 있죠?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마그네사이트가 북한 함경남도 단천지구에 약 60억 톤이나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전체 매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셈인 거죠. 와, 우리랑 땅덩어리는 비슷한데 클래스가 달라쁘네. 또 철광석 매장량도 엄청난데요. 약 50억 톤 정도로 아시아에선 최대, 지구 전체로는 9위권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보통 갱도를 깊게 파서 채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땅에 직접 캐내는 방식으로 채굴비가 낮기 때문에 경제성까지 높은 게 특징이에요. 철광석은 자동차, 건설, 철도, 조선, 기계 등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말 그대로 산업의 쌀 같은 거잖아요. 남한은 대부분의 철광석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야, 수입 대체 효과가 장난 아니겠는데? 근데 잠깐만! 북한은 이렇게 지하자원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하자원이 없는 걸까요? 아주 옛날 옛적에 남한과 북한은 서로 떨어져 있던 땅이었어. 전혀 다른 형질의 땅이었던 거지. 그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두 덩어리가 부딪히면서 지금의 한반도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 땅은 철, 금, 석탄 등이 많았던 원래 좋은 땅이었던 거고 남한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던 거지.
야, 근데 대박 신기하다. 그걸 어떻게 알고 딱 휴전선을 거기에다 구워놨을까? 북한은 운도 좋네. 근데 그 밖에도 엄청 많아. 올리브된 흑연도 전 세계 5위권 매장량이야.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히토류도 풍부하고 저 조그만 땅에 전 세계 탑급의 지하 자원이 꽉꽉 차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 자, 그럼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독일을 보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에 그 다음 해에 바로 통일이 되어버렸잖아. 통일 한반도도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는 1989년 11월 9일이었죠. 그 다음 해인 1990년 3월에 치러진 동독 총선에서 친서독 세력이 압승을 거두면서 통합의 급물살을 탔고요. 바로 4개월 후인 1990년 7월에 동독 화폐였던 동마르크를 폐지하고 서독 화폐인 서마르크로 단일화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일이었죠. 동독 마르크화를 폐지하면서 동독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르크화를 서독 마르크화로 1대1 비율로 교환해줬거든요. 당시 동독 마르크화가 서독 마르크화에 비해 가치가 3분의 1도 안 됐는데, 근데 이걸 그냥 막 교환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동독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산이 3배 이상 뻥튀기가 된 거죠. 우와, 좋았겠다. 당시 동독인들의 소득이 서독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소득 상승을 만들어주고 결국 동독인이 서독으로 급속히 몰려드는 걸 막기 위해서 1대1 교환을 해줬던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엄청났어요. 화폐 가치가 갑자기 급상승하다 보니 동독 지역의 물가가 뛰고 또 동독에서 만든 제품이 가격 경쟁력도 상실하면서 대량 도산하고 결국 동독 산업이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통일하면서 절대 북한돈과 남한돈 1대1 교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안 나오겠지.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공교롭게 독일의 동마르크, 서마르크처럼 북한, 남한도 똑같은 원 단위를 쓰고 있죠. 근데 동서독 화폐 가치 차이는 최대 3배인 반면 남북은 최대 100배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또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경제력 차이는 7배에서 8배 정도였지만 남한 GDP와 북한 GDP 차이는 50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1대1로 교환해주면 아마 남한은 거덜날 거라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딱 11개월 만에 통일이 됐잖아요. 우리도 언젠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일이 됐다 하면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우르르르르르 몰려올 거고 집이 없을 테니까 난민촌 이런 게 막 생길 거고 아무래도 인프라가 좋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로 몰릴 테니까 야, 이거 도시가 마비되겠는데? 준비 없이 통일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보다 훨씬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야만 그나마 충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 비용은 약 3,500조 원으로 추정되며 30년 동안 매년 100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에서 700조 사이니까 한국 경제의 15%에서 17%라고 하는 초고액을 매년 통일 비용으로 내야 한다는 셈이죠. 이를 위해 국채 발행, 해외 자본 조달 같은 것도 하겠지만 결국 통일세 같은 특별세를 만들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산소세 등 기존의 세금을 올려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와, 이렇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 그냥 통일 안 하고 이대로 살면 안 되나 하는 여론도 사실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경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300년경엔 완전 소멸에 도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은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